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뭐지? 왜 박수 치지? 몰라도 일단 따라 치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다시 시작. 제가 오프닝을 사전에 상의를 안 해서 교수님이 무척 당황하시는. 예, 당황했습니다. 눈이 동그래지신. 제가 그 박수에 좀 약합니다. 아니, 교수님 눈이 이렇게 큰 줄 방금 처음 알았는데 모니터를 보니까 눈이 엄청 동그래지셨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오늘 거의 6년을 끈 패스트트랙 사건의 1심 선고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검찰이 여러분 제가 진짜 검사들 검찰 극혐이에요. 왜냐? 나를 너무 괴롭혀 일단. 아, 그렇죠. 제 공직선거법 2심 무죄 나왔는데 얘네가 또 대법원에 항소했거든요. 상고했구나. 예. 대장동은 항소 포기하면서 아무튼 제가 그래서 웬만한 검찰 이제 검사 막 쳐다도 보기 싫은데 네. 또 한가발도 검사 출신이니까 정치 검사. 이 패스트트랙 정말 말도 안 되게 나경원 의원에게 뭐 징역 2년을 구형하고 별 쇼를 다 했는데 오늘도 아침에 제가 이 좌파들이랑 섞여서 방송하고 막 하니까 이거는 무조건 의원직 상실이다. 못 빠져나온다 이러길래 제가 이랬거든요. 야, 대한민국 정치 검사들이 얼마나 썩었는데 저한테도 징역 1년 6개월 구형했었다. 근데 말이 되냐? 나 1심에서 150 나왔고 2심에서는 무죄 나왔는데 얘네는 그냥 아무렇게나 징역 다 갖다 붙이는 그 정치 검사들 천지다. 알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절대 의원직 상실 안 나온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벌금형이 나왔지만 국회법에 의한 벌금형 500 이상 초과가 안 되면서 나경원 의원과 윤한홍 의원, 이철규 의원 등등이 6명이. 네, 의원직 상실과 무관하게 살아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칠까요? 네. 근데 이제 이거 뭐 100% 항소하겠죠, 뭐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웃겨요. 대장동은 항소 포기했는데 네. 이 패스트트랙 사건만 검찰이 항소를 하면 네. 야, 너네 대장동은 항소 안 하면서 이거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의원직 배지 떼겠다고 항소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프레임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더구나 대장동 항소를 포기한 건 한 6천억, 7천억 정도를 포기하는 그러니까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 사건 같은 경우는 뭐 벌금 다 합쳐봤자 1억도 안 되는 거고 오히려 2심 갔다간 더 깎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항소를 해서 뭐하지? 그러니까 이재명 그랬잖아요. 뭐 항소 자제하자고 막 그랬고 검찰이 무분별한 항소 얘기를 했으면 뭐 당분간은 좀 항소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대장도 그 말이 맞다면? 근데 왜 항소를 하죠? 그러니까 항소를 할지 안 할지 좀 지켜봐야죠. 저는 알아. 한다니까 왜 검찰 편을 들고 그래요? 저 검찰 편 아니에요. 검찰 제일 싫어하는데. 항소한다니까 100% 한다니까. 저는 정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항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이 패스트트랙 이게 그때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게 이게 패스트트랙 법으로 인해서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소수라고 해서 이렇게 문을 막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때 얘네들이 통과하려고 했던 법이 무엇이냐? 민주당이 하려는 법이 뭐였냐면 공수처법이잖아요. 공수처법. 사실 공수처법 여러분 지금 공수처의 한 만행을 보면은 그때 막고 반대하는 게 맞았던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빠루를 동원한 거는 사실 나경원이 아닌데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이 빠루를 뭐 휘둘렀다 이런 식으로 날조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 민주당 여러분 그 패스트트랙에서 그 여야 의원이 충돌한 이런 거보다 그 당대표 선거에 돈 봉투 받은 게 더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수사 재판 언제 합니까 그거는? 그거는 검찰이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7번씩 연락했는데 전부 다 쌩 까고 있어요. 이준석 위원장은 한 3번쯤 안 나오니까 뭐 추적 거부했다고 이거를 갖다 근데 심지어 체포하던데. 이준석 위원장은 언제 나가겠다. 내가 패스트트랙 그게 뭐였죠? 공직선거법 위반. 필리버스터 때문에 내가 이거 국회 일정이 있어서 못 간다고 사유서까지 다 냈는데도 수갑 채운 거고요. 그렇지. 민주당 의원들은 7번입니다. 7번을 불러도 안 나가는데 그냥 국회의원이니까 봐주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거야말로 유권 무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어이가 없고요. 어쨌든 간에 벌금도 저 생각보다 세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바보 같은 좌파들이 왜 100만 원 넘는 벌금인데 왜 의원 취소 안 하냐고 막 이런 바보 같은 애들이 있는데 좌파들이 그런 건 그 바보 같은 좌파 중에 한 명이 서울시장 나온다고 설치는 박주민입니다. 박주민이요. 이 기사 뜨자마자 자기 페이스북에 지금은 지웠는데 다 온라인에 캡처 남아 있거든요. 나경원 의원직 상실 사필 기정 막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아니 진짜. 어떻게 그런 머리로 법조인 출신으로 변호사를 하고 국회의원하고 서울시장 나오겠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불구하고 알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변호사 출신이 하긴 좌파는 머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 좌파에게 머리는 쓰는 게 아니라 머리를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그럴 때 쓰는 거지. 쪽수 채워주거나 뭐 이런 거에 쓰는 거니까 열심히 해라. 뭐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근데 이게 6년이나 이거를 끌었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지만 또 판사는 뭐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왜 늦어진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판사도 바뀌고 뭐 이게 판사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사안이니까 네. 사실은 이걸 내가 굳이 재판을 해야 되나? 네. 아니 지들끼리 이거 법안 가지고 정치 그렇지. 가지고 한 건데 이게 과연 판결 내릴 감인가라는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에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서 네. 이거는 우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저 민주당 정치인들도 많이 엮여 있거든요. 그렇죠. 야 너네끼리 합의해. 그럼 양쪽에서 합의서 나오면 우리 이거 공소 취소할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이가 네. 아무것도 안 하고 놔두고 그때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로서 총대를 메고 우리 당의 의원들이랑 당직자들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래. 이거 공소취하 하자라고 했는데 그거를 전당대회 때 지가 당대표 선거 때 방송 나와서 나경원 의원 공격하겠다고 맞아. 그때 나한테 개인 청탁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폭로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개인 비리를 봐달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네. 진짜 뭐 당에 어쨌든 간에 뭐 여야 간에 그런 다툼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개인 비리인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나경원 이분이 그 뭐 이상한 나베 프레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거를 거기에 소금을 뿌리는 짓이지 사실은. 야 정말 내가 열받네 진짜. 이분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사필 규정으로 박주민이 바보같이 페이스북에 쓴 그 사필 규정이 아니라 네. 의원직 상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됐어요. 네. 그런데 이 5년 6개월의 고통스러운 재판을 끌고 뭐 벌금형이 이제 의원들은 감당한다 쳐도 원외에 있거나 당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 기록이 다 남잖아요. 네. 이거 누구 때문이다? 한동훈 때문이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한 게 지 생쇼하고 돌아다니고 지 이미지 관리한 거 말고 도대체 보수 진영을 위해서 하나라도 기여한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네. 그 한동훈 떨거지들이요. 전국 돌아다니면서 당원 가입 받는데요. 그 중에 동작도 있었어요. 동작. 그래서 동작에 있는 지방 의원들이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당원 가입 운동하냐라고 막 반발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진종호 의원이 동작에서 당원 가입 운동하다가 이게 뉴스 나고 사단이 났어요. 진종호 정신 아직 안 차렸어요? 아니 뭐 거기는 다시 한 딸한테 붙었잖아요. 아 왔다 갔다 하는구나. 역시 총을 잘 쏘면 이렇게 되나? 근데 네, 어쨌든 친한계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네. 나경원 의원을 얘네가 막 경기도 지사로 뜬금없이 더 밀었다가 네. 그러니까 경기도 지사 나오면은 동작이 비니까. 네. 근데 서울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이 경기도 지사를 왜 나갑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패스트트랙 다가오니까 봐라 패스트트랙으로 나경원 의원직 상실되면 그 자리에 한동훈이 나갈 수 있다. 얘네는 막 한동훈이 전국에 침 바르고 거의 부천역 BJ라고 하잖아요. 막 오만때만때 돌아다니면서 여기도 나가고 저기도 나가고 뭐 동탄도 나갈 수 있고 부산도 나갈 수 있고 평택도 나갈 수 있고 용인도 나갈 수 있고 동작도 나갈 수 있고 막 침 질질 흘리다가 이번에 이제 딱 나가야 된 거죠. 아 정리가 진짜. 된 거죠. 진짜 한동훈이 뭔가 이렇게 잘하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좀 뭐 응원에 뭐 만세 부르고 빨아도 그냥 그러느니 하는데 잘하는 게 없잖아 지금. 오직하면 그 로스타에 그 내가 했다라고 그 계속 우기고 있는 그거밖에 없잖아 그거.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는 뭐 취소한 그러니까 뭐 항소 취소를 안 하고 뭐 잘한 그건 뭐 전 잘했다 생각하는데 공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이 론스타에서 진짜 열심히 한 사람은 뭐냐면 10년 넘게 2012년에 수임해서 이 태평양의 김가뷰 변호사하고 김준호 변호사 같은 태평양 팀이 이 사건에 진짜 대부분을 했는데 그 취소를 안 했다는 거 가지고 한동훈이 모두 자기의 이건 내 거야라고 하는 거가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이제 김민석이나 이번 정부의 공이다라고 한 이재명 정부도 진짜 한심하지만 그걸 갖다 아니야 내 거야.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 아니 왜 김가뷰 이름을 왜 나만 알고 있냐고. 김가뷰 알아요? 모르잖아. 모르죠. 태평양 김가뷰
이름이 발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절대 기억에서 지우면 안 되는 그런 분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 나왔으니까 네. 이 여러분 론스타 사건이 이게 왜 벌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 론스타 사건 이게 외환위기 때 있지 않습니까? 외환위기 때 IMF가 우리나라 기업들을 갖다 다 작살내서 뺏으려고 한 그게 IMF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노무현 DJ 정부가 뭐 그러니까 뭐 IMF 그때 사태 나고 나서는 IMF 안이 너무 가혹하다라고 했지만 막상 대통령이 돼서는 거의 그 안대로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빅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진짜 기업의 알짜들을 갖다 헐값에 팔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환은행이라는 거예요. 사실 외환은행은 원래 있지 않습니까? 그 은행이니까 금융 자본에만 팔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뭐 자기 자본 비율이 8%가 안 되면 뭐 금융 자본 아니어도 상관없다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론스타에 팔았는데 론스타는 여러분 론스타는 사모펀드고 이게 국제 투기 자본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매물이 싸게 나왔을 때 잽싸게 산 다음에 싼 값에 후려쳐서 사고 그 다음에 비싼 값으로 팔아먹는 애야. 얘네들이 얼마 벌었는데 그때 4조인가 5조인가를 그때 해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자체가 참 부끄러워.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 은행을 투기 자본에다 파냐고. 난 이거 정말 그때 이 론스타 이거 보고 난 기가 막혔어요. 그때 30대였는데도 정말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이 30대를 제가 술로 보낸 이유가 다 이것 때문이야. 우리나라 그 당시 여러분 금모으기 기억나십니까? 금모으기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뭐 그러니까 국민들이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른 데로 진짜 국제보상운동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국가에서 그 금을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금이라는 거는 금도 일종의 강력한 외환이야. 오히려 달러보다 더 안정성이 있는 자산이란 말이야. 근데 그 금 모으기를 그 당시 금값이 제일 헐값일 때 그걸 팔아버렸다고. 우리가. 그게 뭐야? 그걸 그냥 갖고 있었으면 훨씬 더 돈이 되는 그런 거였는데 이걸 팔았고, 그리고 그 당시 우리가 DJ 정부가 그 기업의 채무 비율을 200%로 딱 정해갖고 그거 이상 되는 거 다 팔아버리라고 했단 말이야. 이 바람에 알짜 자산이 다 넘어갔는데 이 200%는요, 여러분.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선진국들이나 겨우 맞추는 그런 아니지 그 선진국들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도 자기 나라가 고도 성장기 중진국 당시에는 누구도 200%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200%를 강제함으로써 우리 국부를 굉장히 많이 유출을 시켰다 그런 거고, 사실 DJ가 이제 나중에 그 외환위기를 수습했다고 하지만 그 수습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환율이 2,000원이 되면서 수출이 엄청나게 잘 돼서 한 600억, 700억 불을 1, 2년 사이에 벌었잖아. 이거 환율 폭등으로 해서 외환위기를 극복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뭐 그것도 그래 잘했다고 치고 그 과정, 근데 그 전에 우리 국부가 그렇게 유출되고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넘어간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거 이 론스타로 인해서 4천억을 물어줄 뻔하다가 이걸 이제 안 물어주게 된 거예요. 물론 이거 자체는 좋은 일인데 여러분 대장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수를 포기한 추징금이 얼마죠? 6천억, 7천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4천억 갖고 싸워야 되나? 7천억 갖고 싸워야 되나?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입니다. 네, 준비 다 하신 거 외환위기 전문가. 많으셨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원래대로 본론으로 좀 돌아가서 패스트트랙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패스트트랙. 오늘 썸네일 제목이 나경원 살아났다 패스트트랙인데 네. 5분 만에 본인 마음대로 드리블해서 저기 다른 주제로 가버리면 론스타 이따가 할 건데 할 거야, 론스타? 할 거죠. 어제도 했지만 말을 해야지. 나 어제 했길 안 한 줄 알았어.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우리 패스트트랙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 저기 이상한 대로 딥을 하시면 왜냐면 공부한 거를 네. 빨리 말해야지. 조급함이 있죠, 그렇죠? 까먹으면 안 되잖아. 나중에는 하나도 기억 못 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제가 교수님을 계속 지켜봤는데요. 교수님은 준비한 거 하면 안 돼요. 진짜? 준비한 거 하면 내가 오늘 공부해온 걸 빨리 말해야 돼서 말도 더 빨라지고 막 그런데 준비 안 한 거래야 교수님이 편안하고 여유롭게 방송을 더 잘하시더라고. 어차피 모르니까 막 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여유롭고. 근데 계속 그런 이미지로 굳어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지켜본 결과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제가 이 옷을 1년 반 만에 입어요. 이 옷을 왜 제가 안 입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더워서 안 입은 것도 있지만 이게 지난 2024년 4월 선거에서 우리가 총선을 개박살 났잖아. 네. 그날 입었던 옷이 이 옷이고. 아, 그래서 불길해서 모 유튜브를 보면은 그 영상에 제가 이 옷 입고 막
울고 있는 장면이 막 있어. 그 너무 그때 슬펐고, 예, 그래서 근데 이 옷을 다시 입은 이유는 그 아내가 겨울 옷을 갖다 전부 다 드라이를 맡겨갖고 금요일 날 잤거든. 그래서 옷이 없어갖고 이거 입고 온 거야. 내가 안 입을래. 방법이 없어. 방법이 추웠어. 정말 TMI네요. 네. 아니, 여러분 이런 걸 오히려 여러분 아까 이런 얘기 좋아하지 않아? 이런 얘기 하라고 제가 하라 그랬잖아요. 누구도 물어보지 않고 궁금하지 않은 지금 다들 서민민 좋아하잖아, 교수님의 옷 이야기 잘 들었고요. 아니 이해한다고 지금.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 패스트트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검찰이 이제 진퇴양난에 처했어요. 네. 저는 검찰보다는 법무부와 정성호 장관, 네. 이재명이 곤란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1번 가능성, 항소를 한다. 네. 그러면 엄청난 내로남불 논란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네. 아니 대장동 항소는 안 하는데 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사건을 항소하느냐. 네. 너네가 사람이가. 기호 2번, 시나리오 2번, 항소를 안 한다. 네. 그러면 야 이거 대장동 이슈 덮으려고 이거 항소 안 하는 거지. 대장동 항소 안 해서.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든 이 뜨겁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항소를 하든 안 하든 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법무부의 개입과 외압이 다시 한번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저는 뭐 민주당이 그런 여론의 눈을 그런 여론에 귀를 기울일 거였으면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실 대장동 항소 포기 이걸로 욕을 그렇게 먹는데도 끄떡없이 오히려 검사를 갖다 오히려 징계하겠다고 하는 놈들인데 이거 뭐 항소한다고 해서 이거 항소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뭐 눈 하나 깜짝이라도 하겠을까? 얘네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좌편향 여론이 좌편향 그 언론들이 전부 민주당 편만 들고 있고 그리고 그나마도 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또 유튜브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극자 유튜버를 능가하는 MBC 같은 그런 언론을 보는 한 이게 문제가 될 일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을 거고요. 이게 너무 서러울 뿐입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항소 포기 논란으로 어제 저희가 조사한 조원 CNI 여론조사 결과 저희가 소개한 이재명 지지율 많이 떨어졌고 국민의힘 지지율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울분에 차서 그래도 저 콘크리트 지지층 저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이해되지만 이런 내로남불과 정치적인 악재들이 쌓이면 이재명도 무너져요, 교수님. 아니 그렇게 패배주의적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있잖아요. 김현지 얘기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국감에 출석 안 시켰을 때 이제 드디어 50% 밑으로 이제 꼬라 박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한미 협상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미 협상은 참고로 1차 협상 때 잘했다고 지지율 올랐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사기였잖아. 근데 그러면 이제 속지 말아야 되는데 두 번째 협상 또 잘했다고 지지율 또 올라. 그때도 오르고 지금도 오르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걸 보고 저는 화가 날 수밖에 그렇지만 떨어졌잖아요, 또. 그러니까 저는 뭘 말하고 싶냐면 화난다고 우리가 포기하고 그래봤자 안 된다고 하면 선거 왜 합니까? 그냥 지고 평생 민주당 정권에서 살죠 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만의 전략을 세워서 싸우자. 그렇지만 지지율도 떨어진다니까요. 알았어. 말에 힘이 있잖아요. 떨어진다. 1%라도 떨어지고 2%라도 떨어진다 해야 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질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한번 50%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그때 내가 좀 힘이 꺾였어. 맞아요. 이해해 그 이해하지. 힘 빠지고 하는 거 이해하지만 이따위로 하는데도 지지율이 안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이런 또 이제 패배감이 좀 있어. 그래도 쌓이다 보면 떨어질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중요한 게 이번에 이 패스트 트랙을 항소하느냐 마느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김현지를 잊어가. 그리고 지금 김혜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미치겠어 지금 이것도 정말. 그건 이제 역시나 또 친한계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내부 총질하는 효과인데
이 대장동 관련된 항소 포기 이슈를 여기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아침마다 정말 이 추운데 막 나무개 청담동 빌딩까지 찾아가서 그렇지, 나무개 집회하고 그 막 빌딩 이슈를 갔었지. 만들고 있는데 대장동 현장에서 막 연설하고 또 그 지역구인 안철수 의원의 울분토하고 이런 건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패스트트랙 사건은요. 그냥 나경원 살아 돌아왔다. 의원직 상실 안 됐다가 끝이 아니라 포커스를 여기에 맞추세요. 항소하냐 안 하냐. 맞습니다. 항소하면 하는 대로, 항소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이거는 다시 한번 항소 포기 문제가 계속해서 화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이 패스트트랙 1심 선고는 시작일 뿐이고 일주일 안에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항소하느냐 안 하느냐가 일주일은 이제 우리의 시간인 거예요. 네. 항소를 하면 하는 대로 내로간 벌,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너네 대장동 덮으려고 안 했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벌금 2천만 원이면 좀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그것도 저는 정말 참 이것도 무죄가 아니라서 아쉬운 거죠. 아니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돼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이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죄를 묻는다는 건 되게 웃기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제가 보수가 조금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저는 패스트트랙을 할 때부터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법안은 우리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인가 거기서 먼저 한 거라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은 뭐냐면 여야 합의가 없어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180석이 넘으면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법안이 바로 패스트트랙이고 결국 이제 2020년 민주당이 180석 이상을 얻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6년째 이 정말 국회에서 계속 국회를 잡은 민주당에 계속 시달리는 이유가 바로 이 패스트트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결국 나경원 의원 같은 분도 이렇게 그 벌금형을 받는 거 보니까 다시 제가 그때로 돌아간다면은 2012년 돌아간다면 패스트트랙을 결사 반대를 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과 이 뭐 여러 의원들이 연루된 패스트트랙 이 사태는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할 수밖에 없었다. 공수처와 그 말도 안 되는 연동형 비례제를 그럼 눈 뜨고 그런 법안들이 통과되고 나라 망하는 걸 지켜봅니까? 아, 그러면 안 돼요. 말도 안 그러니까 되죠. 이게 사실은 벌금 나온 것도 우리가 의원직 상실이 아니라서 박수는 쳤지만 상당히 아쉬운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법안이에요. 공수처가 그럼요. 그래서 성공했나요? 그렇죠. 연동형 비례제가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고 있나요? 다 위성정당 어거지로 만들 수밖에 없어졌잖아요. 용해인 같은 인간이 비례대표 2번 해먹게 됐고.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이제 하는 게 뭐 시대의 소명이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공수처는 수사 기소권 모두 갖고 하고 있고 있죠. 그리고 네. 지금 얘네들이 경찰 없애고 계속 상설 특검하고 있던데 이 특검 모두 수사 기소가 분리가 안 되고 지네들 다 휘둘리거든요. 이런 애들 그리고 더구나 특검이 뭐 분리하면 수사 검사들을 재판에도 투입시키겠다고 하는데 이런 내로남불이 대체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해도 너무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열심히 좀 게시판에서도 그러니까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좀 가입하셔서 거기서 좀 열심히 싸워주시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좀 얘기해 주시는데 좀 오늘 제가 안 그래도 좀 안 좋은 얘기 들었는데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유치원 원장 중에 그렇게 좌파가 많다는데 그래요? 예, 그래서 갑자기? 네. 아이들이 참 어려서부터 이렇게 벌써부터 좌파에 노출되면 안 되는데 걱정하시더라고 어떤 학부모가 그러더라고. 근데 전교조도 있고 지금 원래 자라나는 아이들은 정치에 때가 묻으면 안 되잖아. 그게 좌파들이 맨날 아이들은 보호해야 된다 그러는데 보면 아이들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좌파라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이재명 그 후쿠시마 그때 어린이 활동가 8살, 7살짜리 불러가지고 막 이재명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욕하는 그런 것을 하게 했던 게 바로 좌파입니다, 여러분. 유모차에 애들 싣고 광우병 선동 나오는 그런 게 바로 좌파입니다, 여러분. 네. 자, 우리 아이들을 좌파로부터 좀 여러분 보호합시다. 갑자기 또 드리블이 막 글렁하니까 저는 패스트트랙 이야기와 이 항소 관련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길게 하고 싶은데 정말 안 도와주신다 정말. 이제부터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그 연결되는 거잖아 패스트트랙. 사실 그 패스트트랙 그래요. 이제부터 장최고의 보조를 마치고 저는 이제부터 주 공격수의 위치를 내려놓고 보조 공격수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뭐 말만 해봐. 내가 다 붙여줄게. 아니에요. 네. 아니야. 해야지 이거는 해야지 그런 거 있어. 김 빠졌어요. 아야. 김은 왜 그래 지금. 근데 저는 이 결과로 뭐 다른 여러 의원들도 중요하지만 나경원 의원이 날개를 달았다. 그리고 제가 방송 다녀보면요. 민주당이나 개혁신당이나 어쨌든 우리 국민의힘이 아닌 패널들이
제일 견제하면서도 제일 과소평가하고 폄하하고 애쓰려는 국회의원 중 한 사람이 바로 나경원 의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그 말은 저는 뭘로 보느냐. 나경원 의원이 여러분 동작에서 당선이 됐거든요. 그 어려운 동작. 동작은 뭐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송파에서 당선된 한 달 국회의원들이 나경원 의원한테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사실. 예. 그런데 우리가 총선 폭망할 때도 동작에서 당선이 됐어요. 예. 그러면 그 나경원 의원의 어떤 저력, 나경원 의원을 자꾸 뭐 강성이다 뭐다 하는데 중도표 못 받으면 동작에서 당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경원 의원이 서울의 다른 의원들보다 훨씬 더 중도 민심을 잘 안다는 거예요. 예. 이 나경원이라는 인물이 이번 패스트트랙이라는 족쇄를 풀어버리고 법사위에서 추미애와 더 이제 맹렬하게 붙을 수 있고 날개를 얻었잖아요. 네. 이게 국민의힘이 이제 장동혁 체제 중심으로 뻗어나가고 투쟁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 윤석열 정부 때는 잘 몰랐는데 요새 나경원 의원 너무 잘 싸워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좌파들도 나경원 의원의 이 진가를 이미 미리 알아본 게 좌파고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초선 의원 때부터 시작해갖고 뭐 친일파 프레임 붙여서 이 박은정이라는 정치 검사가 나경원 의원을 그렇게 막 욕하고 결국 친일파로 몰아가고 결국 뭐 이상한 별명까지 만들게 했는데 결국 그런 거를 다 이겨내고 이번에 다시 당선되고 그리고 지금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이 다시 나경원 의원입니다. 진짜. 이렇게 잘 싸우는 사람한테는 언제나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방금 전에 또 우리 장동혁 대표의 페이스북 글이 올라왔습니다. 장장 6년 7개월을 끈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가 나왔다. 정치적 갈등이 정치 영역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사법의 영역에서 다투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거는 한동훈 들으라고 하는 말 같아요. 이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게 네가 법무부 장관 때 뭐 했냐 이런 꾸짖음 같기도 하고요. 네. 어쨌거나 국회법상 협의의 의미를 아주 넓게 해석함으로써 다수당 폭거, 민주당의 폭거에 면죄부 주는 판결을 한 것은 깊은 유감이다. 네.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지선이었다. 맞는 말이죠. 그날의 한 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 그리고 작금의 현실은 우리의 저항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누더기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로 확인됐다. 그리고 공수처는 예산만 먹는 하마가 됐다. 오늘 선고를 받은 우리 당의 의원님들과 보좌진들은 개인의 안위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파괴를 막기 위해 온몸을 던져 싸운 것이다. 이게 정말 당대표다운 메시지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일단 장동혁 대표 진짜 저는 정말 모든 걸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나경원 원내대표가 총대 메고 이거 좀 풀어달라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경원 대인 청탁했다라고 말한 사람과는 그릇이 완전 다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이거 뭐 한동훈 나온 김에 네. 이제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누가 무슨 글인지 좀 소개하고 읽어주세요. 네. 김화영이라는 분인데 네.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저기 페이스북에 논객인데 네. 이분이 한 말이 뭐냐면 한동훈 지지자분들은 정치인의 지지자를 넘어선 팬클럽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정치적 대장동 사건 같이 그런 큰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건이 났단 말이죠. 그런데도 근데 정치적인 사건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항상 걔네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동훈 대표님 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정치인을 갖다 연예인처럼 소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얘기할 때 항상 뭐 잘생기고 뭐 PC에 어울리고 이게 정치인한테 하는 말 한두 번이지 이거를 과하지. 그러니까 외모에 대한 비판도 계속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리고 한동훈은 더 오히려 부추겨. 그래서 맨날 하는 게 셀카 찍고 그리고 폼 잡고 커피 마시고 이런 거. 뭐 클래식 기타 치고 이러는 게 사실 지금 이 오목한 현실에서 나경원 의원은 정말 추운데 그 뭐 당사 가서 뭐 어디 대장동 가서 싸우고 있는데 기타 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 스타의 그 지지자, 그 팬클럽, 이 뉴진스 팬클럽이랑 이게 뭐가 다르냐 이런 식의 비판을 있습니다. 전 너무 구구절절 오라가지고 이걸 다 소개하지 못하지만 제가 이거를 요약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셀카는 내가 인정한다니까. 셀카는 누구보다 잘 찍어. 이런 거 처음 봤어 난. 하지만 그게 정치인의 주 임무가 돼서 안 된다. 그리고 진정한 지지자라면은 한동훈이 잘 못하면은 이거는 비판도 하고 대표님 우리 그러지 맙시다라고 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고 오직
딱 대표님 이게 뭐야? 그리고 왜 우리 같은 당 대표는 그렇게 조금만 뭐 기침만 해도 비판하면서 왜 한동훈은 지금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심지어 로스타 숟가락 얹는 거 이거까지 다 찬양하고 이러냐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